술을 끊고 나니까 주변에 남는 사람이 거의 없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한때는 술이 있어야만 어울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매일 저녁 술자리에서 웃고 떠들며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은 어쩌면 충격이자 깨달음일지도 모릅니다. 술을 끊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분명 바뀝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정리됩니다. 진짜로 남아야 할 관계만 남고 술이라는 매개가 사라지자 허울뿐이던 관계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50대 직장인 이모 씨는 20년 넘게 술로 다져온 인맥이 적지 않았습니다. 평일엔 회식, 주말엔 친구들과의 술자리, 명절이나 기념일엔 당연하다는 듯 술이 있었고, 술은 사람을 잇는 윤활유라는 말이 그의 인생 철학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2023년 간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생기면서 그는 갑작스럽게 술을 끊게 됐습니다. 그 이후 정말로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 많던 약속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어쩌면 나는 술이 아니라 술자리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존재했던 걸까요? 그는 외로웠다고 말했습니다. 금요일 밤 불 꺼진 집 안에서 혼자 앉아있는 것이 너무 어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늦은 밤에도 문을 닫지 않기 시작했고, 자식들과도 대화가 조금씩 늘어났으며, 무엇보다 본인의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었습니다. 술을 끊으면 인간관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불편하고 어색하며 때로는 자존심까지 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놀라운 정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친구, 진짜 가족,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만 남는 경험.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억지로 웃고, 억지로 떠들고, 억지로 맞춰왔는지를 마침내 자각하게 됩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40대 후반의 워킹맘 김모 씨는 회사 업무와 가정의 스트레스를 술로 버텨왔습니다. 퇴근 후 와인 한 잔, 친구들과의 금요일 맥주 약속은 그녀에게 소중한 루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술 마신 날엔 항상 예민해. 나랑 말도 잘 안 하고 금방 화내잖아. 그 한마디가 충격이었습니다. 김 씨는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말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했지만 딸은 전혀 다르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술을 끊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술자리 말고 만나고 싶다고. 반응은 반반이었습니다. 에이, 무슨 재미로 만나? 하며 연락이 끊긴 친구도 있었고, 그럼 우리 같이 아침 산책이나 할까? 라고 말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술이 없어도 진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관계는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하다는 것.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인간관계 유지하려면 술이 필요하지 않나? 분위기도 풀어지고 어색함도 덜고 편하잖아. 하지만 그 편안함이라는 것이 정말 진짜일까요? 술로 느끼는 친밀감은 사실 감정이 과장된 상태입니다. 뇌가 알코올에 의해 긴장을 느슨하게 풀고 판단력을 낮춘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후회로 이어지고 맙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술이 인간관계를 맺는데 단기적 친밀감은 올릴 수 있지만 신뢰나 공감 같은 핵심 감정 형성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심은 전달되지 않고 기억도 흐려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술을 끊는다는 건 단지 몸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내 인간관계를 진짜로 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짓는 일입니다. 어쩌면 두렵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들은 술 없이도 곁에 남아줍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야 비로소 진짜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술을 끊고 나면 공허해진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주말 저녁에 공백, 회식 자리를 피하는 어색함,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 안 마셔? 라는 반응.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허함은 정말 사람이 사라져서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술이라는 매개에 기대어 관계를 유지해온 자신에게 처음으로 정직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60대 남성은 수십 년간 유통업계에서 일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이어가는데 술을 당연한 도구로 생각해왔습니다. 거래처와의 식사 자리엔 항상 술이 따라붙었고 술이 들어가야만 진짜 이야기가 나온다는 생각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건강 문제로 인해 금주를 선언하고 이후 아예 단주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 그는 사회적 죽음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알고 지내던 거래처 인맥 중 절반 이상이 연락을 끊었고 일부는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에게 이제 재미없는 사람이 됐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초반에는 괜히 예민해졌다, 어딘가 불편한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거래처 중에서도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 진짜 성실한 고객들이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고 오랜만에 만난 옛 동료 중 일부는 당신 따라 술 끊었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요즘에는 예전보다 더 대화가 잘 돼요 라는 아들의 말, 당신이 요즘은 좀 편안해진 것 같아 라는 아내의 말은 수십 번의 술자리에서 느꼈던 감정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감정의 재조율이라고 부릅니다. 이전에는 술에 취해 감정이 폭발하거나 둔감해졌던 상황이 술이 빠진 뒤에는 그대로 느껴지고 그대로 전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과정은 처음엔 불편하고 민낯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진짜 감정이 건강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감정 표현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반응 자체가 달라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금주를 실천한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의 공감 능력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대화 중 감정 통제 능력 역시 평균 2.5배 높아졌다고 합니다. 즉, 술 없이 관계를 맺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이 있는 대화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2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가 술 때문에 멀어졌다가 오히려 술 없이 다시 가까워진 사례도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50대 여성은 대학 시절부터 함께해온 친구와 매주 와인 모임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건강 문제로 금주를 선언하자 이상하게도 어색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웃고 떠들지 못하고 대화도 딱딱해졌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예전 같지 않다며 거리감을 뒀지만 한 달 후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술 없이도 너랑 진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 그동안 우리는 술이 이야기였던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이제 너랑 진짜 대화하고 싶어. 그 메시지를 받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봤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친구를 좋아한 건지 아니면 와인과 그 분위기를 좋아한 건지 헷갈렸다는 겁니다. 이후 두 사람은 아침 산책을 함께하며 대화를 이어갔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훨씬 더 많이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친구였다는 걸 술 없이 처음 알았어요. 이처럼 술을 끊으면 인간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은 관계의 껍질이 벗겨지고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술 없이 만난 사람은 어색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솔직해지고 더 오래가는 관계가 됩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술을 끊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고립시키는 사람은 애초에 관계를 나눌 대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술을 끊고 나서도 곁에 남아주는 사람, 술이 없어도 당신을 불러주는 사람, 함께 걸어주는 사람은 인생에서 결코 흔하지 않은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술을 끊고 6개월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평온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던 저녁 시간, 그 시간대가 오히려 하루 중 가장 마음 편한 시간이 되고 주말이면 술 대신 다른 무언가를 채워넣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가족과의 거리입니다. 이전에는 집에 있는 몸이었지만 이제는 집에 있는 마음이 됩니다. 한 40대 남성은 술을 끊은 지 1년이 지난 뒤 아내와 함께 처음으로 아침 등산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햇살 받으며 나란히 걷는데 너무 낯설고 좋았어요. 이게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동안 가족과 함께 있었던 게 아니라 술 기운에 그저 곁에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니 대화가 느는 것은 당연하고 무엇보다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아빠가 아빠 같아. 사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설명할 순 없어도 그 한마디에 아버지는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전엔 아빠가 뭔지 몰랐거든요. 그냥 밥 먹고 취해서 TV 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억지로 이어가던 관계들이 정리되면 오히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여백이 생깁니다. 술 없이도 잘 맞는 사람, 나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대화의 주제가 어제 술자리 얘기가 아닌 앞으로의 계획인 사람. 그렇게 한 명, 두 명 새로운 인연이 생기고 그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삶에 녹아듭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술을 끊은 후에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불안함, 공허함, 기쁨, 고마움 같은 감정들이 왜곡 없이 느껴지고 예전에는 취기로 덮어버렸던 감정들이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그것이 때론 아프고 혼란스럽더라도 그 감정은 진짜 나의 것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술 없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제는 술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이런 감정이 하루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술에 기대어 이어가던 인간관계는 편했지만 얕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깨졌을 때는 아프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술 없이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만 남고 진짜 관계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과의 관계까지 다시 회복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은 술이 있을 때만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술 없이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며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오늘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술이 아닌 말로, 감정으로, 진심으로 연결되는 관계를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관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진심을 나누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